안녕하세요. 생활인의 시계 김생활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마이크로 브랜드인 포이보스의 시계를 오랜만에 다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무슨 위에서 내려다보는 전문가 입장에서 잘난 척을 하려고 이 채널을 연 게 아니라 시청자분들과 동등하게 배우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공유하려고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무슨 브랜드를 좋아하고 무슨 브랜드를 싫어하는지 여러분들께 숨길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자유롭게 제가 좋아하는 시계들을 꾸준히 편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포이보스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이 회사가 시계를 가장 완벽하게 만들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포이보스는 마이크로 브랜드 특유의 잔실수를 제품에 많이 남겨놓는 편에 속하는 브랜드입니다. 제 생각에 포이보스의 매력은 유별난 개성에 있습니다.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은 브랜드의 정체성 하나만큼은 강렬하게 드러내고 있는 문어 로고도 그렇고 약간 아마추어 느낌이 있긴 하지만은 만리장성이나 웨이브마스터처럼 확실한 주제를 디자인에 반영한 모델들을 계속 내놓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디테일 하나하나까지 완벽한 시계를 찾는다면 포이보스는 그리 좋은 선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시계 덕후의 구상과 마인드에 따라서 만들어진 마이크로 브랜드다운 독특한 시계를 찾는다면 포이보스보다 더 좋은 선택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살펴볼 포이보스의 이글웨이 브론즈라는 모델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만리장성에 이어서 포이보스가 두 번째로 내놓는 스위스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채택한 시계입니다. 디자인이나 구성면에서 완전한 신제품은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 연말연시 선물용 시계를 추천할 때 스테인레스 스틸 케이스 버전의 이글웨이를 추천을 드린 적이 있는데 꽤 인기를 끌어서 이 스테인레스 스틸 버전의 이글웨이는 완판이 된 상태입니다. 이글웨이는 포이보스가 내놓은 시계 중에서 개성도 있으면서 무난함도 어느 정도 갖춘 디자인이라는 평판이 있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이 모델은 이글웨이에서 무브먼트와 방수 성능을 업그레이드를 하고 케이스를 브론즈로 바꾼 시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계의 가격은 세라믹 소재의 다이얼은 420불, 운석 소재의 다이얼은 520불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부가세를 포함할 경우에 각각 50만원대 후반, 70만원대 초반 정도의 가격인데요. 셀리타의 SW200-1 무브먼트와 500m 방수 성능, 사파이어 크리스탈과 브론즈 케이스, 세라믹 소재의 과감한 사용 등을 감안할 때 뭘 고르시던 간에 가격 대비 좋은 스펙의 시계일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산의 제약이 별로 없으시다면은 저는 이번에는 세라믹 다이얼 버전보다 운석 다이얼 버전을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보통 운석의 일부를 다이얼에 썼다는 이유로 일반 모델보다 20만원 가까이 높게 가격을 책정을 하는데 포이보스는 가격 차이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포이보스의 디자인 테마와 운석 다이얼이 유독 잘 어울리는 면이 있습니다. 이 시계 다이얼의 소재는 기원전 100만년 전쯤에 지금의 스칸디나비아 반도 북쪽을 강타했던 무니온 알로스타라는 운석에서 온 것입니다. 이 운석의 나이는 45억 년 정도로 지구에서 발견된 운석 중에는 제일 오래된 운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원전 100만 년 전이면 인류의 여명기잖아요. 무려 그 시절에 지구에 떨어진 우주의 한 조각을 내 손목 위에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운석 다이얼 시계에는 매력이 있습니다. 이 운석 다이얼이 포이보스의 독특한 문어 로고와 만났을 때 제가 즉각적으로 떠올린 건 허버트 조지 웰스가 1897년에 발표한 전설적인 SF 작품인 우주전쟁이었습니다. 문어처럼 생긴 화성인들이 지구를 침공해서 지구인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소설인데요. 외계인이 인류를 종말 직전까지 몰고 가는 에일리언 아포칼립스물의 효시격이 되는 작품입니다. 1938년에 전설적인 영화 감독인 오손 웰스가 이 작품을 라디오 드라마로 각색을 했다가 실제 상황으로 착각한 청취자들이 대피한다고 소동을 벌이는 바람에 난리가 난 적도 있습니다. 외계에서 떨어진 운석에다가 문어 로고를 새겼다니까 의도한 건지 의도하지 않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전설적인 SF 소설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리뷰할 시계는 포이보스 측에서 제공해 주었습니다. 저희 채널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시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죠.
이글웨이 브론즈의 케이스 지름은 41mm입니다. 러그 투 러그의 길이는 46.3mm가 나옵니다. 러그가 짧기 때문에 손목위에 올려보면 다이버 시계치고는 참 아담하다는 느낌이 드는 시계입니다. 방수 성능은 500m인데요. 케이스의 두께는 14.3mm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시계 유리가 돔형이고 케이스백도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형태라서 이 유리랑 케이스백 두께가 수치에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은 유선형의 케이스이기 때문에 수치처럼 두꺼워 보이진 않습니다. 수치로만 봐도 500m 방수 성능의 시계치고는 두껍지는 않습니다. 무게는 시계줄을 포함해서 110g 정도가 나옵니다. 러그 너비는 20mm라서 맞는 시계줄을 찾기는 쉬울 거고요. 기본 시계줄이 실리콘으로 된 줄 하나랑 가죽으로 된 블랙 가죽줄이랑 오렌지색 가죽줄, 이렇게 가죽줄 2개를 줍니다. 저는 지금 다른 시계줄을 연결해 놨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으로 딸려온 시계줄은 3개 다 20mm로 시작해서 뒤로 갈수록 18mm로 너비가 좁아지는 일반적인 형태의 시계줄입니다. CUSNA 인청돔 케이스는 주로 직선의 브러쉬로 피니시를 했는데요. 모서리 부분에만 폴리시 피니시를 했습니다. 어차피 브론즈 시계는 빠른 속도로 낡아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피니시가 그리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준수한 피니시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케이스를 정면에서 보시면은 케이스와 러그 간의 구분이 거의 없고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어지는데, 러그가 거기다가 짧기 때문에 케이스가 아주 동글동글하게 느껴집니다. 베젤의 엣지는 톱니 모양으로 만들었고요. 용두의 엣지도 톱니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용두 정면에 포이보스의 문어 로고가 아니라 소용돌이라고 해야 되지, 불가사리라고 해야 할지 하는 그림을 새겨 넣었습니다. 독특한데 꽤 나름대로 일관성이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상의 참신성이 제가 포이보스의 시계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세라믹 소재의 유광 검정색 베젤에는 브론즈색으로 숫자와 마커들을 음각으로 새겨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포이보스 시계랑 다르게 베젤 전체에 야광이 되지는 않고요. 60분 마커 부분에 볼록 솟아오른 가드로 둘러싸인 이 야광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다이버 베젤과 다르게 15분 단위까지의 세부 눈금 같은 게 없고 5분 단위마다 마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브론즈로 된 케이스는 급격하게 낡아가겠지만 세라믹 베젤은 스크래치 하나 없이 언제나 새 시계처럼 그대로겠죠. 그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유광 세라믹 베젤을 선택한 걸로 보입니다. 120클릭의 단방향 회전식 베젤이고요. 약간 묵직한 감이 있지만은 클릭감은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톱니 모양의 엣지도 그립감이 아주 좋은 편이고요. 이 베젤에는 백플레이나 유격이 전혀 없습니다. 시계 유리는 내부에 3중의 무반사 처리가 된 더블돔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들어갔습니다. 돔 형태의 시계 유리는 반사를 완전히 잡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상당히 깨끗하고 투명한 느낌이 나게끔 무반사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시계 유리 아래로 보이는 건 오늘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인 운석 다이얼입니다. 위트만 슈테튼 패턴이라고 불리는 운석 다이얼 특유의 무늬가 보이실 겁니다. 철과 니켈 등으로 이루어진 운석이 대기권을 돌파하면서 엄청나게 뜨거워졌다가 아주 천천히 식으면서 발생하는 결정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무늬인데요. 운석의 어느 부분을 어느 방향으로 자르냐에 따라서 무늬가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느 운석 다이얼도 다른 운석 다이얼과 완전히 똑같은 무늬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게 운석 다이얼의 또 다른 매력이라 하겠습니다. 운석 다이얼의 가장자리로는 눈금이 프린트가 되어 있고 그 위로 폴리시된 브론즈색의 크롬 테두리가 둘러진 야광 인덱스들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프린트 인덱스가 아니라 부착식 인덱스를 쓰고 있는 시계고요. 3시, 9시, 12시 방향의 인덱스는 확실히 다른 인덱스랑 구분을 줄 수 있도록 형태를 다르게 잡았습니다. 흑백 반전이 되어 있는 날짜창은 6시 방향에 위치를 시켜서 좌우 대칭을 훼손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6시 방향의 프린트는 비교적 얌전한데 이번에도 12시 방향에 커다란 문어를 프린트해 두었습니다.
운석 다이얼의 위용과 맞물려서 뭔가 SF 소설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칫 너무 펑키하게만 느껴질 수 있는 다이얼에 주사기 모양의 시분침과 롤리팝 모양의 초침을 매칭을 시켜서 어느 정도 격조도 더해주고 있습니다. 시분 초침 모두 브론즈 색상의 잘 폴리시가 되어 있습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 거칠게 잘린 부분도 보이지 않고 시분 초침의 마감도 좋습니다. 일단 케이스와 베젤, 다이얼과 시분 초침의 구성으로만 보면 포이보스 시계 중에서는 역대급으로 클래식하게 나온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살짝 아쉬운 건 정렬입니다. 베젤과 다이얼의 눈금이 잘 맞기는 하는데 다이얼이 정중앙에 위치해 있지 않고 약 2분의 1분 정도 왼쪽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포이보스의 최근 제품들을 제가 리뷰를 하면서 봤을 때는 정렬 문제가 그동안 없어서 이 문제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뭔가 이글레이 브론즈는 살짝 기울어 있는 느낌이 들어서 자세히 확인해 보니까 다이얼이 살짝 삐뚤었습니다. 다른 리뷰어들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지 않는 걸 봐서는 제가 뽑기 운이 나쁜 것 같기도 한데요. 결국은 사람 손으로 다 붙이는 거니까 어느 회사든지 몇 개는 이런 게 나올 수 있습니다. 뒷면의 솔리드 케이스백에도 커다란 문어를 양각으로 새겨 두었습니다. 케이스백이 밋밋하지 않고 이렇게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는 건 좋은데, 그리고 문어 그림 부분은 부드럽게 마감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이 스펙을 나타내는 글씨 부분이 살짝 거친 느낌이 있습니다. 시계를 헐렁하게 차시는 분들은 이 글씨 부분이 피부를 약간 쓰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크게 문제를 느끼지 못했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손목 피부가 서양 사람들보다는 얇고 부드러운 편이어서 케이스백의 착용감에 좀 민감한 편입니다. 만약에 케이스백 때문에 불편을 겪게 되신다면 시계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딱 맞게 차시거나 나토줄에 연결을 하시거나 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시계의 무브먼트는 엘라브레 등급의 셀리타 SW200-1 무브먼트가 들어갔습니다. 파워 리저브는 38시간이고요. 수동 감기와 해킹을 제공을 하고 시간당 28,800회, 초당 8회의 진동수를 가진 고진동 무브먼트입니다. 평균 오차는 1.8초, 최대 오차는 20초 안에 들어오도록 조정이 되어 있는 무브먼트입니다. 7.6mm 사이즈의 용두는 꽤 실체감이 있고 그립감이 좋습니다. 포이보스의 저가 모델들이 용두가 다소 뻑뻑할 때가 있는데, 만리장성과 이글레이 브론즈 모델은 둘 다 용두 나사가 매우 부드러운 편입니다. 이 상태에서 수동 감기도 실체감 있게 잘 되고, 용두를 반쯤 뽑아서 날짜 조정을 하는 느낌이라든지, 용두를 다 뽑았을 때 해킹이 되고 시간 조정의 이 반응이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 전반적으로 용두 액션이 잘 나온 시계인 것 같습니다. 다 맞췄을 때는 이렇게 용두 나사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용두 액션과 용두 나사의 부드러움 이런 것들은 상당히 개선이 된 모습입니다. 이 시계의 야광은 슈퍼루미노바의 C3 녹색 야광을 15겹으로 발랐다고 하는데요. 만리장성만큼은 아니지만 야광으로 유명한 포이보스다운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평균을 훨씬 넘는 지속력과 밝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야광에서는 실망하실 일이 없을 것 같고요. 이번 포이보스 시계는 시계줄을 무려 3개나 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리콘줄 하나랑 가죽줄 2개를 주는데요. 일단 시계랑 제일 잘 어울린다는 느낌이 드는 줄은 이 트로피칼 실리콘 줄이었습니다. 그런데 젤로스도 그렇고 스피나커도 그렇고 워낙에 이렇게 생긴 고무줄을 많이 봐서 그런가 그렇게 좋다는 감흥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검정 가죽줄과 오렌지색 가죽줄은 거의 쓰지를 않고 있는데요. 딱히 품질이 나쁘거나 착용감이 나빠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괜찮은 가죽줄인데 뭔가 브론즈 시계에 어울리지 않게 광택이나 이런 게 뺀질거린다고 해야 되나? 좀 이질감이 있습니다. 버클은 정말 멋있게 생긴 브론즈 버클을 달아놨는데 이 가죽의 느낌은 제가 지향하는 것과는 달라서 쓰지를 않고 있어요. 좀 안타깝습니다. 좀 더 빈티지 풍의
두껍고 낡은 느낌의 가죽줄을 줬으면은 좀 더 시계에 인물이 돋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잘 쓰지 않던 베어사의 투박한 가죽 시계줄을 붙여봤는데 놀라울 정도로 잘 어울립니다. 줄을 이렇게 포이보스처럼 많이 주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시계의 인물을 확실하게 살려줄 제대로 된 시계줄 하나를 주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총평입니다. 가격 대비 스펙이나 디자인 컨셉으로 보면은 올해 나온 마이크로 브랜드 브론즈 시계 중에서 최고라고 생각되는 시계입니다. SF물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특히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베젤이나 용도 액션 그리고 야광 같은 사용과 직결된 요소들의 퀄리티도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잔실수들이 잔잔하게 점수를 깎아먹는 시계이기도 합니다. 정렬 문제도 있고 케이스백에 살짝 거친 구간이 있다는 것도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세한 문제까지 신경을 쓰지 않는 분들한테는 이보다 더 좋은 시계는 없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포이보스의 신제품 이글레이 브론즈를 리뷰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고요. 오늘 리뷰가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생활인의 시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